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목요일 라디오 뉴스 K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세월호 참사 23일째인 오늘 기상 악화로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도 현지를 연결합니다. 김현주 PD. 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있는 진도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수색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합동구조팀은 오늘 오전 2시 40분쯤 수색을 시도했지만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초속 12에서 13m의 강한 바람이 불고 2m가 넘는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소조기를 맞아 물살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파도가 높고 정조 시간도 짧아 수중 작업 시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상이 차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돼 구조팀은 소조기가 지속되는 10일까지 64개 격실과 47곳 공용구역에 대한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정조 시간은 오후 2시 20분과 오후 7시 50분 전후입니다. 구조팀은 선체 수색과 함께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한 인근 해상도 수색할 예정입니다. 박승기 대변인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침몰 지점을 중심으로 187.4제곱킬로미터의 해역에 대해 해저 영상 탐사를 실시하였으나 희생자로 추정되는 영상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달 16일 이후에 실종자 가족 휴대전화의 특정일 통화 내역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네요. 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진도군 실내체육관을 찾았는데요. 한 실종자 가족이 아이들과 한 휴대전화 통신 기록이 다 지워진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팽목항에서 열린 가족회의에서도 한 실종자 가족은 부모들 중에서 사고 이전 통화 내역은 남아있는데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통화 내역이 사라졌다는 부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이동통신 회사 관계자는 특정 일자 통화 내역과 문자가 사라지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수사 속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를 체포해서 수사를 하고 있죠. 수사본부는 어젯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전 7시 20분쯤 경기도 분당의 김 대표 자택에서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세월호 과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해 세월호를 침몰시켜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본부는 특히 세월호 침몰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과 관련해 김 씨 승인 없이 실무자만의 결정으로 적재 한도보다 3배 이상 많은 3천여 톤의 화물을 싣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경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한국 성급에 대한 수사 정보가 해경 직원에 의해 유출된 단서를 잡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운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한국 성급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벌이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3일 부산해경정보과 소속 41살 이모 경사가 검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한국 성급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 경사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사는 당시 관련 정보를 한국 성급 법무팀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사는 또 한국 성급이 보유한 요트 회원권을 사용한 임직원의 기록이 담긴 해경 자료의 일부 내용도 한국 성급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한국 성급이 여러 개의 골프 회원권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한국 성급 임원들과 골프를 친 정관계 인사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해경은 이 경사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내부 감찰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침몰 사고 23일째인 오늘 오전 경기도 안산 지역 장례식장 6곳에서 단원고 학생 12명과 교사 2명 등 14명의 발인이 엄수됩니다. 지금까지 진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주 뉴스PD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오늘 이미 배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인데 침몰 위험이 있다고 신고한 사항이라고 보고가 됐다며 해양경찰청의 최초 상황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 해경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해수부 등 18개 부처로 최초 보고한 시간은 9시 30분이라며
현장 상황과 아주 동떨어진 상황 보고서가 18개 주요 부처에 전파된 형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군과 119 소방방재청에서 투입된 헬기가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 대기하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보고서에는 다 현장에 있는 것처럼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고 당일 방송에 함정이 대거 투입되고 헬기가 뜨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었는데 사실 그것은 현장 상황이 아닌 자료 화면이었다면서 실제 상황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서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함정이 대거 막 투입되고 헬기가 뜨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안도하지 않았습니까? 가슴을 쓸어내면서 학생들이 구조가 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자료 화면이었습니다. 예. 실제 상황이 아니라 자료 화면이었단 말씀입니까? 다른 사건의 자료 화면이었습니다. 네. 예. 그 방송에서 자료 화면이라고 표시를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마치 현지의 장면인 것처럼.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어느 매체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 그러니까 아마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뭐 쭉 모니터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는 비행기가 막 이제 현장으로 가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어느 사다라는 기억은 제가 그렇지만 그때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123 함정, 그러니까 그 구조정이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헬기가 2대가 떴는데 예. 그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장비가 이제 들어간 것처럼 보도가 됐거든요. 실제하고 예. 다르게 예를 들어 SSU가 투입이 됐다거나 아니면 UDT가 투입이 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실존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바로 왜냐면은 그 시간에는 그 SSU나 UDT가 투입이 안 된 시간이고요. 예.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11시 반 또는 1시경에 122, 그러니까 해경 특수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팀이 17명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투입이 되죠. 예. 근데 이제 여기 해경에서는 또 인원도 바꿔가지고 더 많이 구조 인원으로 또 정정 보고를 합니다. 확대 보고를 하죠. 과장 보고. 그런 것도 이번 그 보고서에 포착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숨진 박수현 군의 아버지인 박종대 씨가 현재 수사 초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배의 침몰 시각과 해경의 초경 대응, 해경과 언딘과의 유착 등을 적극 수사하지 않고 해경이 일원인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이른바 셀프 수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는 생존자 중 한 분에게 세월호가 군산에서부터 기울었다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사고 발생 훨씬 전부터 해경이 그걸 몰랐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기는 각도에 대단히 민감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상해서 아침에 이상해서 나가보니까 군산서부터 좀 배가 삐딱한 것 같더라. 군산에서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이제 그렇게 이 배가 기울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을 들어봤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래 혹시나 내가 잘못 들었는지 해가지고 우리 딸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군산에서부터 배가 삐딱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사고 신고가 된 8시 48분이 아니라 7시 때부터 이미 배는 이상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 양반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난 시점이 훨씬 앞당겨지는 것. 그러면은 그렇죠. 신고는 훨씬 빨리 됐었어야 되고 구조 작업도 훨씬 빨리 있었어야 된다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하고 이제 우리 아이 휴대폰에 있는 사진, 6시 26분 사진은 그 배 난간과 관련된 그 사진이었고, 그다음에 7시 37분은 섬 내의 어떤 조명과 관련된 사진. 저는 그 두 장을 다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찍은 건데, 보니까 이걸 전문가가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이 각도가 그렇죠, 정상적인 수평이 아니더라, 이런 게 드러난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이제 그걸 심층 분석을 했더니,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5도는 6시 26분에 그 사진을 미뤄본다면 기울어져 있었다.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언론과 이런 데서 이제 그 최군
그 최초 신고자 최군이 시작한 시간서부터 골든타임을 그 계산을 하는데 네. 그 양반의 진술이라든가 예. 우리 아이 사진의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벌써 연장이 되는데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저는 혜경이 그걸 몰랐을까? 그 몰라도 문제고 알아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묻어두기는 너무 큰 사실인 것 같고 그 부분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은 예. 이 사건은 아무리 공정하게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저는 믿지 못할 거고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믿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박종대 씨는 지난 5일 밤 10시 30분쯤 합동분향소에서 아들의 영정사진을 떼왔다며 관계당국이 진상규명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조문만 받는 것은 국민 여러분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아이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혜경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에게 전달된 유품 가운데 휴대전화에 유심칩이 빠져 있었다, 혹은 메모리칩이 이미 검열을 받았다, 이런 유족 측 주장이 나온 건데요. 최진영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임의 제출 형식도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아니기에 불법 열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주장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일단 지금 논란이 불거진 것은 휴대폰을 수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 희생자 가족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요. 예.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슈하라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침몰 상황과 관련된 증거적 여부가 쟁점인데요. 예. 혜경이 세월호 희생자들 그 휴대폰 메모리 카드를 무단으로 열어봤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합수부 관계자들은 소유자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해명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소유자 그 확인을 하려면은 꼭 이렇게 유심이라든가 메모리 카드를 봐야 하는 건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아시다시피 그 시리얼 넘버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지금 대책본부 관계자들은 그 시리얼 넘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바닷속에 있다 보니까 염분과 진흙 속에서 부식돼서 이걸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일단 그 유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만 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예. 좀 더 사실관계는 좀 더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관계 좀 두고 보더라도 일단 만약에 봤다고 한다면 이 유심칩이라든가 메모리 카드를 줘야 하는 것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닐 테고 이게 뭔가 동의나 영장이 필요한 것 아닌지 모르겠군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원칙적으로 그 유족들이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경우에 휴대폰에 담긴 각종 정보를 재생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예. 실제로 범죄 수사할 때 수사기관은 압수수색보다 피의자들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임의로 제출하는 걸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만 휴대폰과 그 속에 담긴 정보를 열람하거나 추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임의 제출 형식도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아니니까 열람했다면 명백한 불법이 되는 거군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서울 강남역과 홍익대학교 일대에서 진행된 유모차 침묵 행진을 최초로 제안한 전주영 씨가 사고를 보면서 부모로서 느끼는 슬픔이 있어 행진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역에서 처음 주최된 이 침묵 시위는 지난 5일 홍익대학교 일대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오늘도 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 씨에 따르면 강남역 유모차 행진에는 100여 명이 참석했고 홍익대학교 유모차 행진에는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라디오입니다. 국민라디오